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측하며 읽기 계속 나가 볼 건데요. 이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하는 방법, 그래서 다른 추리를 해보면서 예측에 대한 워밍업을 했었고요. 오늘은 실제로 교과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예측을 하면서 책을 읽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면 독자의 배경 지식과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앞으로 나올 글이 어떤 내용일지를 예측하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글을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 104쪽에서 111쪽까지 오늘 시작하도록 할게요. 104쪽을 한번 펴보시면요. 글을 읽기 전에 예측하기가 나와요. 그래서 책 제목이랑 책 차례가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이렇게 골고루 나와 있는데요. 우선 책 제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책 제목을 보면 이쪽에 뭐가 하나 빠졌네요.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청소년이 알아야 할 현대과학의 24가지 쟁점이라고 이렇게 그게 있어요. 글이 조금 더 있어요. 그리고 과학 24시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들을 보면 자다가 일어난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북극곰이 이렇게 그 위에 얼음이 단호가 가는 얼음 위에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옥수수가 되겠고요. 이 옆에 생체 줄이기 세포라는 이런 과학 실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옆에는 말라서 배가 고파서 말라가는 아이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옥수수가 있고, 여기 이 글을 잠시 치워보면 여기 치킨을 뜯으면서 신나게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쥐들이 있고 쥐 실험을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임상 실험, 동물 실험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여기는 CCTV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것들에서 과학 24시인 거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주변에 나타나 있는 과학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례 몽롱한 오후 부분에는 12시 36분부터 7시 29분, 그때부터 이제 기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12시 36분 점심 급식에서 채소를 골라내다, 그리고 너무 빨리 자라는 아이들,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우연성과 인간성의 차이, 그러면서 12시 26분에 혈액형별 성격을 고민해 보기도 하고, 뇌를 측정하라 이렇게 하면서 4시 10분에 지능지수 검사 결과를 봤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안전운이 안전을 위협한다. 안전문이 안전을 위협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5시 2분 서연이 앞에서 망신살이 뻗치다 하면서 맨 마지막 우리 몸은 단맛을 사랑해, 이 부분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될 건데요. 5시 34분 편의점에서 배를 채우다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몽롱한 오후 시간대에 각각 시간대를 써놨네요. 그러면서 이때 우리 실생활에서 점심시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 운동장에서 노는 이런 우리의 일상에서 늘 있는 그런 일을 뭔가 우리의 과학적인 것과 일상과 연관된 과학 지식을 뭔가 다루고 있겠네 이 책에서 하면서 충분히 글을 읽기 전에 제목과 차례를 통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올지를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제목을 보면 우리 몸은 단맛을 사랑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제목을 보면 5시 34분 편의점에서 배를 채우다 라는 소제목이 있네요. 이 제목과 소제목을 보면 가볍고 평범한 일화로 시작을 합니다. 그걸로 지금 우리 생활에 편의점에서 배를 채우고 이런 생활에 어떠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라는 것을 일깨워 준 다음에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할 때 글을 예측하면서 할 때 제목과 소제목을 통해서 글의 구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용은 배고파 뭐 좀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학원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자 같은 학원을 다니는 동현이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이 녀석 학원 안 가고 배에 속부터 채우는 거냐 하니까 자기도 똑같은 주제 하면서 훈이와 동현이는 키득거리며 컵라면을 후딱 해치웠다 라면서 쭈쭈쭈쭈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고 나서 보면 옆에 그림에 훈이와 동현이가 계속 음식을 먹는 그림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이 글에는 먹거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쵸? 맨 처음에 글을 읽으면서 예측할 때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적절한 질문을 하게 돼요. 누가 누구한테? 어, 내가 내 스스로한테 즉 적절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한번 연관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 배경 지식과 그리고 또 경험, 경험과 연관을 지어서 앞으로는 어떤 글이 나올지 예측하고 읽어보면 앞으로 나올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그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진화의 결과로 단맛을 찾게 되다 라는 소제목이 있네요. 이 소제목을 한번 보시고요. 그러고 나면 밑에 이 케이크 그림도 있고 그 밑에도 또 원시인 그림이 있어요. 원시인이 오른손에는 무시를 들고 있는 건가? 열매 뿌리를 들고 있는 거고 왼손에는 과일을 들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자, 이 부분을 빠르게 읽어봅시다. 당분과 지방을 많이 함유한 음식이 무조건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없이 좋은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당분과 지방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열량을 내는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분과 열량이 얼마나 생명체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지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줬네요. 자동차에는 반드시 휘발유가 필요하고 휴대전화에는 배터리, 인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 영양소에서 열량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쭈쭈쭈쭉 이야기를 나가 있는데요. 그리고 수만 년 전의 원시인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서 한,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수만 년 전 원시인이 되어 자연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물은 기껏해야 열매나 뿌리의 일부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식물의 열매나 뿌리에는 탄수화물의 일종인 녹말과 당분이 들어있어서 소화시킬 수 있지만 줄기나 잎은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먹어도 소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다행히 동물의 고기는 대부분 소화할 수 있지만 동물들은 대개 인간보다 덩치가 크거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잘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데 운 좋게 나무 열매나 고기를 구했다고 해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열량이 매우 작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열량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온 인류는 열량이 많은 음식을 좋아하는 신체 구조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물이나 동물 뭐 할까? 동물이나 뭐 이런 뿌리, 열매 이런 거를 쉽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오랜 세월 축적되면서 이런 열량 높은 음식을 체득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현대 인간이에요.
멋쟁이 모자를 써서. 그래서 오늘날 인류가 열량 높은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단맛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우리가 이 소제목과 그림 그리고 사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고 우리는 이전까지는 제목과 소제목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찾았어요. 이제는 글에서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에 드러난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같은 페이지 109페이지에 16번째 줄부터 있습니다. 인체가 열량을 좋아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지방세포도 특별한 성질을 띠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이 뒷부분을 읽지 않고서도 지방세포도 특별한 성질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방세포의 특별한 성질에 관한 내용이 이어질 것 같아요 라고 추측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읽어봅시다. 보통 세포들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나지 않는데 지방세포는 원래 크기의 200배까지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방을 가득 저장해 두려는 비장한 의도가 엿보이죠. 게다가 지방세포는 욕심이 많아서 한번 저장한 지방은 여간해서 내놓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혈액 속에 혈당이 가장 먼저 소비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 그리고 지방은 가장 나중에 사용되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쭈쭈쭈쭈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살찌는 건 쉬운데 살 빠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보면 일단 살이 찌잖아요. 살이 찐다는 것은 그냥 보통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만 일정 크기 이상으로 뭐 이제 커질 수 없는데 얘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이거 컵케이크예요. 컵케이크를 먹었어. 그러면 내 몸에 들어가서 이만큼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끈가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방세포는 그러지 않고 자기 몸보다 200배나 크게 하는 거지. 저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방으로 만들어졌는데 열심히 내가 운동을 해봤자 빠지는 거라고는 혈당이 먼저 빠질 거고 그 다음에 글리코겐이 빠지고 맨 마지막에 지방이 빠지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이 찔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너무 슬프네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몸과 새로운 시대의 충돌이라는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진화에 따른 우리 몸의 특성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진화해서 지금 이 정도의 진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치? 근데 환경은 우리 몸이 변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온 것과 충돌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만 해도 먹을 것이라곤 도정이 덜 된 곡물로 지은 거친 밥과 향긋하지만 열량이 낮은 나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탄수화물 덩어리인 정제된 곡물에 설탕을 잔뜩 넣어 반죽해서 기름에 튀긴 도넛, 설탕과 유지방이 듬뿍 든 아이스크림, 너무 달아서 혀가 마비되어 버릴 것 같은 초콜릿 케이크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열량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우리 몸은 계속 그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우리는 계속 저장하고 더 높은 칼로리를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옛날에는 이렇게 하니까 남는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은 더 이상의 진화를 아직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화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글의 흐름을 읽어봅시다.
먹거리가 부족했던 옛날에는 통통한 몸을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열량을 쉽게 섭취할 수 있게 되자 아름다운 몸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어서 못 먹었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고열량 식품들도 비만과 성인병의 주범으로 깊이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세상의 빠른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면 이제는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의 흐름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글을 쓴 글쓴이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썼어요? 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한번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한번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묻는 거죠. 이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내용이 끝났는데요. 교과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갈래는 설명문이라고 합니다. 갈래는 약간 종류와 같은 거예요. 글이 어떤 종류냐 하는 건데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은 설명하는 거예요. 쉽죠? 설명하는 글을 우리는 설명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서 내가 아는 정보에 대해서 이 정보가 어떤 건지를 쫙 설명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처음 도입 부분이 있을 거고, 도입. 왜 이거를 설명하려고 드는지, 뭐 지금 이게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그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본론이 들어가 있을 거고 마지막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문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만 파악해도 본론은 중간에 있고 정리하는 말은 마지막에 있으니까 맨 마지막쯤에 이 설명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네를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성격을 한번 보면 설명적이고 분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 책 내용이 과학과 관련된 이제 그리고 우리 몸이 음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제재라는 것은 이 글이 사용되는 재료는 어떤 거예요? 네, 지방세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네, 우리가 달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까닭. 이라고 해서 왜 우리가 계속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몸이 환경에 따라 변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식습관이 조금 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도입글에서 일화를 제시했어요. 일화가 어떤 거였어요? 네, 그렇죠. 편의점에 가서 친구랑 라면을 후루룩 먹는 그런 거를 제시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현상의 원인을 병렬적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병렬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흩어지게 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열을 맞춰서 이렇게 나열을 한 거를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은 교과서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이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이해한 것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정리를 하는 활동이니까 이것들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